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3월 8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오후 2시 20분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드디어 SK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뉴스가 또 계속 나고 있는데요. 160%를 올라갈 수 있다는 따상을 한번 먹어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 1000대 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명신산업이 1372.94대 1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IPO 최대어인 만큼 다시 또 공모 청약 경쟁률을 경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은 1372.94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SK바이오팜이 323대 1이었고 빅히트가 606.97대 1, 교촌 F&B가 1318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 65,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공모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청약 주식수와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상장일은 오는 18일로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상장 당일 최대 12조 9천억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코스피 200 지수는 물론 MSCI와 FTSE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주와 금리 상승 수혜주만 강세를 띠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안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소나타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잠시 공장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모바일 디램 쪽에서 계속되는 성장이 예측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근당이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 신청을 하였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힌 한미반도체와 진성 TEC, LG이노텍을 준비하였고요. 오늘의 주요 상승 종목은 동국과 웅진 관련된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애니 능률과 함께 웅진도 정치 테마주를 엮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의 콘솔 관련된 수혜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과 같은 은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또 미술시장의 회복과 함께 서울옥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랩지노믹스가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는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서연탄 메탈을 비롯한 덕성과 같이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제주은행과 현대미포조선, 한국철강, CMS 에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게 시황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HMM과 대한해운과 같은 해운 관련된 주가 전체적인 업황을 이끌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또 쿠팡 상장에 이어 야놀자 상장 소식과 티몬 상장 준비 소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업황 쪽에서 좋아지는 흐름을 연결해 봐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려 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한비소프트와 또 V원텍이 메타버스 관련 섹터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 또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패스의 임상 실패 소식과 함께 바이넥스의 또 악재 소식이 겹치면서 주가의 흐름이 더욱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조 그룹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KB금융과 DGB금융지주,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또 이외에도 BNK 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지방은행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우 IB와 아주 IB 같은 창투사 관련 종목과 또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를 기점으로 하는 보험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시장에서 또 좋은 성적이 나고 있다는 서울옥션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해운과 조선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오늘 철강 쪽에서도 금강 철강과 흥구 석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방송 추천 종목은 또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기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되고 있고요. 파세코와 같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침체됐던 기업들이 또 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 속에서 정치 테마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금치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HMM과 대한해운, 페노션을 봤을 때 역시 해운 쪽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전력과 삼성 SDI, 대부시스터즈, 덕성과 차바이오텍, 신한지주, 서현과 선호공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상승 속도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에서 오늘 경기 민감 업종인 철강업과 금리 상승 수혜 업종인 은행과 금융업, 보험 쪽만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역시 KB금융,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금융 쪽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희귀 금속과 관련된 쪽에서 티플렉스와 유니온 머티리올, 유니온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쪽에서 부방과 STX 엔진,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철강 주요 종목 쪽에서는 세아메스틸과 고려제강, 현대제철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현탄 메탈, 현대건설기계, 해인 등과 같은 건설기계 쪽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애니능률을 비롯한 웅진 싱크빅, 대교와 같은 이런 교육 쪽에서 정치 테마주와 엮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외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분류된 애니능률이 거의 2연속 상한가, 3연속 상한가를 도달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한국야쿠르트의 윤호중 회장이 윤 정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엮이는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퓨처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솔로엠이 글로벌 완성차에 또 공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에 공급하는 솔로엠의 제품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LH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보다 더 심도 있게 조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국과 미국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협상 타결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판매 부진에 따라서 현대차 아산 공장이 또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재고가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 차원에서 중단을 하는 것이고 15일부터 생산 재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 등록 기준으로 그랜저가 가장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K5도 역시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나타를 웃돈다는 부분에서 소나타가 판매가 살짝 부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업계 최대 용량 LPDDR5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18GB 제품으로 프리미엄 모바일 D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고화질 게이밍과 동영상 초고속 재생, 최고사양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초고화질 영화 10편을 1초 만에 전송 가능한 기술력이 있는 모바일 D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초고성능 카메라 앱과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로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전망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컬리가 대표 아침 식사용 식품인 샌드위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고 판매량도 상품 수의 3배가 넘는 259%를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간편식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 SSG닷컴 같은 경우에는 명품과 면세품을 최대 70% 싸게 판매하는 럭셔리 페어 판촉 행사를 연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쪽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마켓이 부산 관광공사와 손을 잡고 부산 여행 관련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번 구입하게 되면 5월까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0% 할인가 행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관광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대한항공은 오늘 3.3조 규모의 유상 증자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청약률은 104.85%에 달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4일이라는 부분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약물의 긴급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에 이어서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치료 효과 입증한 유일한 약물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나파벨탄의 조건부 허가 신청과 함께 대규모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도 제출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팔벨탄은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8조 5,025억 원으로 미국 공장 셧다운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는 10조 원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램 계약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43조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같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놀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야놀자 주식을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도 역시 쿠팡과 함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한화 우주 사업 총괄 스페이스 허브가 출범이 되었는데 김동관 사장이 지휘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에 반하다 24시 무인 매장에 사업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달 중 공개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카페 쪽에서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창업 비용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반응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커피에 반하다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또 올랐었고요. 이렇게 한 그룹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조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사조 산업의 소액 주주들이 오너일과 경영권 견제를 위해 연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에 다른 사조 그룹 관련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캐슬렉스 제주는 사조그룹의 상장사들로부터 부당 대여금을 지원받아 부실을 내면서도 승계를 위한 계열사 지분 매입에 활용했다면서 다같이 이렇게 원성을 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입니다. 한미 반도체인데요. 2월 19일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료를 발간한 이후에 주가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하였는데요. 최근에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한미 반도체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3번의 주식 소각을 전개하였는데요. 주주가치의 제고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녀분을 소각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비 계약을 공시하면서 수주 가시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자사주
가저 소각은 더욱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과 KT와 같은 기업들을 다시 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3월 인터넷 5G 통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활용 분야에 더욱더 포션이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K텔레콤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성 TEC인데요. 업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턴어라운드 지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6%와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와 디어 등 주요 고객사들의 부품 재고 확보 사이클이 재개된 것이 동사 실적 정상화에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공장 모두 풀가동되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수 적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동종업계는 PER 22.8배 수준이지만 동사는 10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인데요. 1분기 상상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 예상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54%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아이폰 13 시리즈 생산 물량이 많아 레거시 모델을 선생산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LG이노텍에 대한 좋은 리포트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 정상화에 따른 하반기 보복 소비가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한번 LG이노텍을 28만 6천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제주은행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금융업황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한번 순환매로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점을 거의 다다랐다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서 살짝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존의 거래량에 들어왔던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거래량을 한번 실릴 때 급등을 예측해보는 방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TNC도 어려운 장세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융주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계좌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익 시스템과 같은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공모주 청약을 기점으로 다같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성 화인텍과 같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도 못했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운 섹터의 흐름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덱스터와 선익 시스템과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